노후도가 높고 집이 낡고 시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집을 선호할 때는 나 거주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맞지 않거나 이 지역을 좀 빼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유자금이 좀 있는데, 네. 그 여유자금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자양동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어디 정도가 괜찮을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여유자금 한 2억 원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뭐 보고 계신 지역이라든가 어떤 투자의 방향은 좀 잡고 계신가요? 지역은 자양동 쪽이 관심이 있는데 거긴 제가 가진 돈으로는 투자하기가 가격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인천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투자에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네. 인천에 거주하시는데 여유 네네. 자금이 한 2억 정도 네네. 있으신데 서울에 투자를 인천보다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양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자양동 가보셨는데 2억 정도로는 투자하기가 조금 가격이 안 맞으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지금은 항상 제가 재개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가 결국은 우리가 개발 이익에 대한 투자예요. 지금 아까 자양동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자양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면 여기 재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길 거고요. 그렇죠. 플러스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플러스가 또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네네. 근데 그 대신 이 지역을 들어가려니까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4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니까 4억을 넣고 이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내가 지금 시청자님은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입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무엇을 살 것인지가 아니라 어디를 살 것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자양동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격을 맞지. 그리고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시냐면 내가 거주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을 많이 매수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를 생각하고 집을 보게 돼요, 시선을.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노후도가 높고 집이 낡고 시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집을 선호할 때는 나 거주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맞지 않거나 이 지역을 좀 빼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원래 강남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은 뭐 늪지대 뭐 이런 가서 개구리 잡는 곳 이런 곳이었던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맞죠? 네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지역이 과연 이렇게 바뀔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의 지역이 아마 투자 수익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지역들은 또 가성비도 뛰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수익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선호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또 어떤 걸 집중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한 개 단지가 재건축이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 단지가 같이 뭉쳐서 아파트가 생기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목동이나 뭐 개포동이나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걸 재개발로 바꿔서 생각하면 재개발이 한 군데 두 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재개발이 동시 일괄적으로 되는 지역이 훨씬 더 가치가 높고 변화가 많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같은 걸 지정하잖아요. 네네. 모아타운이 추가로 2군데까지 하면 67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67군데 중에 중랑구, 금천구, 마포구, 그다음에 강서구 이 4개 구가 전체 모아타운의 30% 정도예요.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9군데, 뭐 중랑구 같은 7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더하면 이 지역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알파가. 그만큼 재개발이 많은 재개발들이나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변 지역 개발이라든지 또 그리고 인프라 구성으로 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프라 구성을 위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지역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동 이런 걸 정확하게 방송 중에 지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예. 1대1 대면 상담 자체가 뭐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대1 대면 상담을 좀 하셔서 정확한 예. 이 지역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선정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